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리플이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6.4%나 크게 빠졌었죠. 그러나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현재 마이너스 1.2%대로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왔었던 것은 바로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이 미사일 발사를 했죠.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는 즉각 대응 계획은 없다. 공격 배후가 불분명하다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이 중동 사태 확대 관심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불안감 심기 전략을 현재 취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총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 총리 같은 경우는 현재 우방의 충고는 고맙지만 이란 보복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면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이란 제재 연대를 구축하면서 외교전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32개국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바이죠. 이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인데, 최근에 개인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내에서도 총리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총리 같은 경우는 전시 내각을 유지를 해야 하면 면책 특권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전면전을 바란다란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이란과의 전면전 혹은 대규모 충돌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전시 내각은 자연스럽게 지속이 되고 그에 따라서 면책 특권을 계속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총리가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하고 최근 이란 영사관 공격을 감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 이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태가 굉장히 괘씸하긴 하지만 전면전은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이란은 굉장히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이 젊은 층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는 절대로 이 전쟁을 확전으로 지금 더 키워나갈 그런 의지는 절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네타냐후 총리가 가장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를 어떻게든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면전 혹은 이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것인데, 자, 이마저도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을 보시면 이란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 공습 방어에 하루에 1조 8천억이나 좀 들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금액이면은 이스라엘 국방비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금들이 계속해서 소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나약해서 중동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면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계속해서 옥죄고 있습니다. 자, 올 11월에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 하면 트럼프는 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이 전쟁 국면을 지금 해소를 시켜야 되죠. 소멸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를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전쟁 형태는 일단은 무력 전쟁 형태에서 외교전 또는 경제 제재 형태로 변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이스라엘 측에서도 지금 반이란 제재 연대를 구축하면서 외교전 시동을 걸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악재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면 안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코인시장의 가장 핫한 이벤트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바로 내일입니다. 4월 20일 비트코인의 반감기입니다. 이 반감기는 지금 벌써 네 번째죠. 반감기가 이제 도래할 때마다 지나고 나서 역대급 폭등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도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이 200만 개 미만으로 감소를 하면서 공급 쇼크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021년도 7월 달에는 285만 개 달했던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를 해왔었고, 자, 이러한 추세는 이 비트코인의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판매하거나 거래를 하기보다는 매집이죠. 보유를 선호함을 반영하면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인출되는 현상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감기가 진행이 될 때마다 채굴자에게 주어지는 블록당 비트코인 보상이 50% 절반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유입되는 신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현재 하루 900개 비트코인 가량인 채굴 보상이 450 비트코인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반감기로 인한 신규 공급 감소와 거래소에서의 공급의 감소가 함께 결합이 되면서 잠재적인 공급 충격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감소하는 공급과 비트코인 ETF 등으로 증가하는 비트코인의 수요로 인해서 가격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유죠. 자, 말 그대로 이제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게 되면은 공급량이 반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치, 가격 또한 함께 급증하는 효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앞으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리플코인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400배나 급등할 수 있다라는 애널리스트의 과감한 전망인 거죠.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 흐름을 겪고 있는데, 자, 리플코인도 일주일 사이에 20% 이상이나 하락을 했죠. 그와 동시에 지난해 5월 이후 역대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제이번 마크스는 리플 강세를 확신하고 있는 것인데, 자, 리플 가치가 10만 8천%, 자, 1000배입니다. 1000배나 상승했었던 2017년과 18년, 예, 강세장 사이클이 반복된다면 리플 거래가가 288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리플 가격이 현재 거래가 대비해서 약 400배나 급등할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마크스는 과거 리플이 하향 추세선을 돌파하는 등 가격의 회복력을 입증한 사실도 강세 전망을 확신하는 이유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다크 디펜더는 0.52달러 저항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주요 저항선인 0.52달러를 극복하게 되면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명 인기 트레이더 에그라드 크립토는 지금은 리플을 구매할 때이다. 리플의 하락세에 절규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지금이 현재 리플을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13년에서 17년도 사이에 이렇게 삼각 패턴 구간을 만들어 놨고, 자, 이 저항선, 이 고점 추세선의 저항선을 강력히 뚫으면서 역대급 폭등이 전개됐었는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삼각 패턴을 현재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이죠.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주봉 차트의 저점은 추세선과 고점의 추세선이 현재 이렇게 만나면서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변곡점 구간에 계속 현재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역대급 폭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인 거죠. 자, 그리고 리플코인은 지난 2020년도 12월 29일 날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슈로 인해서 역대급 폭등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자, 이때 저점을 찍었고 고점까지 1160%, 자, 13배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주일 전에, 저점을 찍기 일주일 전에 12월 2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SEC가 우리 리플에게 소송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소송 리스크를 안고서도 비트코인의 반감기의 힘을 통해서 13배 가까이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자,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만 현재 우리 리플은 소송 리스크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도 그 끝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자, 리플과 SEC의 소송 최종 합의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알데로티는 SEC가 리플의 CEO 프레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에 대해서 제기한 혐의를 법원이 이미 기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재판 전에는 신문 절차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사건의 종결 전에 중요한 날짜를 언급했는데, 바로 리플은 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까지 SEC가 제시한 벌금 등 권고안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날짜인 거죠. 자, 그리고 이에 대한 SEC의 답변은 15일 이내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 날짜 기한이 5월 6일입니다. 자, 그래서 5월 6일까지는 이제 최종적인, 자, 리플과 SEC 모두의 답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이 4월 22일자가 리플의 이 벌금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 소송이 장기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합의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어느 정도 이 4월 22일에 우리가 그 윤곽을 엿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리플 그리고 코인베이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얘기를 했었던 사람은 과거 SEC의 소송 변호사였던 린다 스튜어드입니다. 리플 소송이 대법원에 회부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리플뿐만이 아니고 코인베이스 사건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고, 자, 과거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인터뷰를 통해서 리플은 SEC와의 소송을 끝까지 대법원까지 밀고 나갈 것이다라고 말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SEC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이고요. 강경 발언을 한 것이고, 이 린다 스튜어트 변호사의 입장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 변호사들에게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인입니다. 대법원이 코인은 증권이다라고 명확히 하기 전까지는 SEC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소송을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게 될 것인 거죠. 그래서 리플도 그렇고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이렇게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변호사들은 쾌재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 리플과 SEC 입장은 절대 그렇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합의로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왜냐하면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만 하더라도 SEC는 리플 측에게 벌금으로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를 했었는데, 자, 최근 들어서 2월 20일자로 리플이 SEC에게 판매 계약서를 오픈을 했었죠. 기관 판매 관련해서 합의금을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 계약서를 요청했었고, 법원에서도 이를 강제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자로 오픈이 됐었고, 이 판매 계약서가 SEC가 검토한 이후에 20억 달러로 다시 높여 부르게 된 것인데, 자, 표면적으로는 SEC는 기관 판매 관련 그리고 뭐 민사 합의금 쪽으로 이렇게 20억을 요구를 했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가격 조작입니다. 가격 조작 같은 경우는 리플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킬레스건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판매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SEC가 이 가격 조작을 어느 정도 포착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리플 측은 SEC가 원하는 20억 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4월 22일자에 자, 리플이 SEC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되는데, 그 입장에 따라서 어떤 의견이 나온지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의 소송의 향방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가장 기대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가격 조작은 어차피 우리 세상에 드러나진 않을 겁니다. 오픈되진 않을 건데, 이번 합의가 원만히 마무리가 된다 하면 지금 SEC 측의 이 리플 측의 가격 조작을 이미 어느 정도 포착을 했었을 것이고, 그러면 리플은 소송 합의 이후에는 더 이상 가격 조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이제는 고래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 매집한 만큼 계속 상승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을 어떻게라도 하루라도 빨리 끝이 나야 됩니다. 자, 그래야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 ETF 출시도 있을 것이고, EDX 마켓, 그리고 가장 큰 호재 IPO입니다. 자, 기업 공개죠.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하나 둘씩 풀려나가면서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될 것이죠. 자, 물론 이번 합의금이 지금 엄청나긴 합니다. 자, 20억 달러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자, 물론 리플은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출혈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ETF와 IPO를 진행함에 따라서 기관들의 엄청난 자금이 지금 들어오게 될 것이고, 리플 측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합의금으로 지출이 됐었던 이런 부분들은 이 수익으로 충분히 충당을 하고도 남게 되는 것이죠. 리플 쪽도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SEC도 이번 기회에 원만히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소송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장기전이 된다 하면 SEC는 절대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게리 앤슬러 같은 경우는
리플의 항소심대는 SC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에 따라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이 가장 중요하죠. 현재 트럼프가 대권 주자로 부각이 되면서 바이든의 9%포인트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죠. 공화당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당입니다. 자, 벌써부터 차기 SC 위원장 후보 명단이 나들고 있죠. 자, 이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후보가 바로 헤스터 피어스 위원입니다. 현재 SEC 위원이죠. 자, 과거 SEC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관련해서도 굉장히 긍정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우리 리플의 소송전에 관련해서도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를 내부에서 비판을 해왔었던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이렇게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면, 자, 우리 리플의 소송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기 전에 자,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이 소송 항소심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하는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게 자, 게리 겐슬러 측에서도 가장 남는 장사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번 기회에 원만히 마무리를 짓는 게, 원만히 합의로 자, 끝을 내는 게 가장 양측 모두에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송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현재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함께 어우러지게 된다면 역대급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폭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초반에 이렇게 400배 급등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자, 400배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죠. 다만, 자, 리플 코인이 굉장히 이제 조만간 이제 멋진 방향성을 나타낼 수도 있겠구나. 자, 이런 정도의 관점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해주셔야 될 일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셔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아직까지 자, 우리 코인장의 외부적인 악재가 아직 소멸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요. 우리 안전한 세력들의 맥점 자리 함께 기다렸다가 찾아 공략해 들어가실 겁니다.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선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활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살짝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코인장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세력들 또한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거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절대 기회를 놓쳐선 안 되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